일본 열도의 사진입니다. 동해에 있는 여기 바로 오키섬이고요. 그 왼쪽 위에 보면 독도 작은 점으로 표시가 돼 있죠. 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이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한 겁니다. 앞서 우리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처음에는 한반도기에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의 그리고 IOC가 정치적 행위 등을 이유로 권고를 했고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항의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상공 비행 때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궤변 마찬가지였습니다. 韓国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韓国に対し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再発防止を求めたということです。 자, 일본의 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실효 지배 중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거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 판단을 받자 이렇게 계속 우리 신경을 건드리는 겁니다. 적절히 항의하고 외교전을 가져가되 무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웃이 소유권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정에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독도 문제는 이렇게 비교적 명쾌한데 일본 방사능 문제 비교적 복잡합니다.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지역의 농수산물을 선수촌 식당에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사고 후유증을 털어냈다는 점을 부각해서 부흥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죠. 조직위 측은 문제가 없다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그래픽 보시죠. 방사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세슘은 식품 1kg당 100베크렐이 기준치입니다. 원래 370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기준치를 대폭 낮췄죠. 지난해 후쿠시마산 쌀 통계를 보겠습니다. 100 이상 검출은 없었고 25에서 50 베크렐 사이가 22건, 그리고 25 베크렐 미만이 99.9%였습니다. 기준치 초과는 이렇게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전할까요? 오늘 오전에도 이 문제로 많은 전문가와 통화를 해봤는데 원자력 핵 전문가와 그리고 환경단체 쪽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0베크렐이라는 숫자는 관리의 기준이지 유해성을 걱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해성 기준에 적어도 10분의 1 내지 1000분의 1 정도로 낮은 영역에서 선택을 해요.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어느 누구도 100에 노출되면은 무슨 일이 정확하게 100에 노출되면은 특정 개인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방사능 물질을 먹어버리면 그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금방 나가는 것도 있지만 평생 몸속에서 안 나가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세슘하고 요오드만 측정을 하거든요. 측정이 편하니까. 그럼 나머지는 없다는 게 아니죠. 강화되기 전 기준치였던 370 베크렐 세슘이 포함된 식품 1kg을 먹으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의 125분의 1 정도라는 식약처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문제가 될까 안타깝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외부 피폭과 또 음식으로 생기는 체내 피폭이 차이가 있고 방사능이란 게 실험을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정확히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건 검출이 되는 것보다는 영이 몸에 해로울 확률이 낮다 이런 거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당장 기준치에 가까운 세슘이 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태도인데요. 원산지가 현 단위로 구분된 가정용과 달리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 납품되는 산업용 쌀은 국산인지 아니면 수입인지만 구분이 돼 있어서 후쿠시마산이 뭔지 따로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공포를 강조할 건 없지만 굳이 방사능이 든 식재료를 먹을 의무는 우리에게 없는 만큼 꾸준히 수치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